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 마켓워치 기사에 뭐 하나 이게 뭐냐면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나온 그 기사 내용인데,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이 바이드 딥이 된다. 예, 투자자가.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셀오프가 오는 거예요. 한 6개월. 음, 그러니까 이 말은 내년 뭐 그 한 중반까지 가다 경기 침체가 접어들면서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 시장이 빠지잖아요. 네. 그때까지를 좀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 근거는 그 앞서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 그러니까 수익, 즉 실적이 이익이 올라오는 사이클이 이게 개선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수익에서,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오는 거죠. 기업들의 이익이. 그 다음에 ISM 같은 이런 그 지표들이, 특히 이제 경기 사이클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에, 한 6개월은 가능하다. 다만 그 소비자 지출 침체, 아까 필수 소비재 봤던,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이제 주식시장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음, 경기 사이클 주식을 사야지, 이거는 아닌 거, 아직은 아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첫 번째는 결국 뭐냐면, 바이더 딥을 하라는 이유는 이익이 올라올 걸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 기대가 아니고 그 더 높은 수익과 소위 성장은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이거를 주식 시장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구. 음, requires 뭐 그 require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갖고는 안 되고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뭐 어떻게든 올라가고 바이드 딥해서 이제 먹을 그 수익이 날려면은 결국은 이게 돼야 된다. 왜냐면 어제도,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가 올랐던 근거는 이 밸류에이션의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실적이 요구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괜찮은 건 뭐냐면, 그나마 요게 그 저번에 봤던 이 지지선을 이렇게 지켰는데, 보면은 바닥에서 20% 오르고 한 9% 빠졌어요. 그리고 또 우연찮게 또 한 20% 올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예. 음, 그리고 지금 거의 9% 가까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4,600에다가 0.91을 곱하면 약간 이제 그 200일선을 깨요. 여기 밑에를. 아, 네. 햄인 겁니까? 아, 약간 깨는데, 뭐, 그리고 나서 이제 20% 오르면 좋겠죠. 네, 일단은 이런 그 패턴이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를 좀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나마 이제 200일선이 살아있으니까. 음,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보자고 지금 뭐든지 이제 재보는 거예요. 이게 뭐 맞다 어,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이제 긍정적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끌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나쁜 쪽은 또 이게 참, 이분은 왜 이렇게 계속 나쁜 쪽으로 돌아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장 끝나고 아마 JP 모건의 이제 마르코 콜라노비c, 이분 약간 살이 쪘는데, 살쪘어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보시면은 향후에 시장이 20% 폭락할 수 있다는 그런 리세션 워닝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20% 폭락할 수 있다. 뭐 리세션이 강하게 오면 당연히 많이 빠질 수는 있는데, 그런 경고를 했다는 거고요. 그 경고지 이제 뭐 빠진다고 이제 확신하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주 근거가 뭐냐면, 결국 여기도 이제 고금리를 이야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의 한계점이 형성됐고, 이거를 이제 벗어나려면,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핵심 보호 전략은 현금이라는 거죠, 캐시. 이거를
이런 5에서 5.5% 사이에 여기에 두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또 이렇게 많이 옮겨가면 또 시장이 또 안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이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못 피한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 어,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5주 연속 지금 하락하잖아요. 결국 네네, 예. 이게 정점이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하락세가 강력한 신호는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씩 계속 이제 어, 음, 그 뭐라죠? 닥터 둠처럼 변해가고 있는 음,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이게 뭐냐면 그 S&P 500의 밸류에이션의 그 민감도죠. 센시티브니까 민감도가 그러니까 이 실질금리 상승에 관한 대한 이 S&P 500 밸류에이션의 민감도거든요. 아, 이게 대부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거의 뭐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그림이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 수익률이 약 그 2.7, 뭐 지금 2% 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23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쭉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부양책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밸류에이션을 받았고, 즉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이때는 닷컴 버블 때는 약간 그 실질금리 그 당시에 높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였지만 결국 계속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네. 이런 그림인데 이게 뭐 아시죠? 실질 금리가 높다는 거는 명목이 아닌 실질 금리가 높다는 거는 음, 그 돈을 빌리는데 이제 그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데 어려워지잖아요. 더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러면 기업의 그 수익 성장이 떨어지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또 하락할 수 있는 거고. 둘째는 뭐 이 채권이 더 단기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음, 이동한다는 게 뭐 그 장기 채를 사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뭐 단기 보유하는 거죠. 뭐 네.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 이제 이 실질금리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명목금리가 아니라 리얼, 그러니까 실질금리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음, 이제 그 인플레를 더하면은 명목금리가 되니까 요게 이제 그 주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볼 때도 이제 저희가 맨날 보는 뭐 국채 수익률에 그것도 있지만 그걸 네. 실질금리를 보자. 뭐 요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뭐 저희 채팅창에 이제 그 써놓은 게 뭐 이렇게 보면은 경제가 좋아서 고용이 좋았다. 근데 이제 경제가 좋았던 그 뒷배경에는 리쇼어링이 있었죠, 그죠? 네. 리쇼어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부양책이 있었는데 이게 긍정적인 재정적 자극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 이 자극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재정적으로 엑셀을 계속 밟을 연료가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네. 결국 그 재정적 부양이라는 건 뭐야? 그 자동차로 치면 엑셀레이터를 밟는데 그 엑셀을 밟아도 연료가 없으면 안 밟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음, 게 사라지게 되면 이런 의존적인 경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건전적으로 이렇게 자기 힘으로 경제가 살아났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느낌에. 그래서 약간 이 다음이 우려스러운 거지, 이 다음이. 제 기준에서는 이 다음이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잘 안 되면, 좀, 이게 좀 어떤 성공적인 모양으로 이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좀, 그 다음이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가장 뭐 이야기 나오는 게 그 금리 상승인데, 이 금리 상승이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서 뭐가 바뀐 게 아니라, 전체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상호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금리 상승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뭐가 막 바뀐 게 아니라, 예, 원인과 결과가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은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그 결과물에 이제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건데, 일단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그 금리 뭐 인플레도 있겠지만 수급상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일단 국채 매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예. 기준 미국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채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앞서 뭐 그 세계 간의 과거에는 공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뭐 환율이든 뭐 채권도 사주고 뭐 이렇게 좀 공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각자 도생입니다. 이번에 그 폴란드가 그 EU 그 누구죠? 갑자기 또 생각이 이름이 안 나네. 그 할머니 이름. 네. 할머니? EU 중앙은행 라가르드? ECB에 라가르드 예. 라가르드의 배신을 때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는데 각자 도생이거든요. 거기 내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이제 기타 이제 G7도 각자 도생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지금 부채가 너무 많고 이 경제에 대한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가장 쓸 수 있는 카드는 금리가 미국 국채를 매각해서 자산 유동화를 해서 자국 경제에 도와주는 거예요. 자국 경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어, 음,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니까. 이게 이제 뭐 미국이 먼저 살고자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G7도 있지만 이제 브릭스 플러스 여기도 이제 미국 자산을 매각하는 거거든요. 여긴 특히 이제 아, 미국과의 어떤 의존도도 낮추는 거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거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미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에서도 어떤 노출도도 줄여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계속 매각이 일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런 매각이나 자산 매각, 매도 이런 거는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걸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중국의 그 페트로 유안, 그 그러니까 유가 부분도 이제 이런 거하고 연관이 좀 되다 보니까 요것도 하나의 이제 금리 상승의 이제 원인으로 좀 많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각자 이제 달러가 원래는 그 달러 보유가 나갔던 달러가 원래는 그러니까 원유를 사고 파는 데 쓰여서 결제 대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시중에 이제 달러 공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리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한몫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뭔가 해결책이 딱 이런 거를 끊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어디죠?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때 둘이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 바이든하고 이제 뭐 시진핑이 만나서 뭐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잘해보자. 뭐 그럴 수 있을까요? 뭐 겉으로는 그러겠죠, 겉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런 역학 구도가 이제 이게 지금 어, 좀 잘 돌아가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은 이 정도까지의 금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가 높아서 막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야 되냐, 뭐 그건 아니었던 거죠. 하여튼 이런 구도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음, 음. 일단 이거는 각자 뭐 한번 계속 올라오니까 채권 수익률이 이제 계속 올라오니까 패드 노트라고 해서 10월 4일 날 이렇게 그러니까 가이드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과거에 금리가 높을 때, 어떤 상황들에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각 시리즈별로,
그래서 요것도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 음, 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시장이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어제도 저희가 그 TLT나 뭐 TMF를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매수해야 되는 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TLT 콜, 오픈 인트레스트 스파이크이잖아요. 그러니까 TLT 쪽으로 이제 계속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는 바닥 아니냐. 음. 이라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여기가. 기대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기대감으로 이게 결국 찍고 내려올 것인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좀 지켜봐야 되거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기대감에 지금부터 막 사는 것 같은데, 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좀 전에는 그 미실현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은행이 지금 여기 빨간 거, 만기 보유 손실도 지금 4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어요. 아, 진짜. 그렇겠네, 그것도. 네. 만기 보유 손실도 지금 많이 늘어나서 참 걱정이 커요. 걱정이 커요. 아니, 첫 네, 봤다는데, 은행주가. 네, 네. 아, 못 나올 것 같아, 네. 실적이.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걱정이 크고, 네, 또 요 그림은 뭐냐면 보시면 그 딱 듀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채권의 듀레이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만기를 줄일 거냐. 그러니까 만기를 줄인다는 거는 채권 보유를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포트폴리오 내에서 듀레이션을 줄인다는 거, 디크리 줄인다는 거는 장기채를 줄이고 단기채를 늘려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듀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냥 시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요게 시소를 여기가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장기죠, 그죠? 이렇게 길게 해서 조그만 움직이도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듀레이션을 줄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면 듀레이션을 늘리는 거고. 하여튼 이런 건데 지금 듀레이션을 지금 줄이는 거에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듀레이션을 줄이겠냐는 그러니까 이게 아, 줄이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12%만 그렇게 응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은 현재의 어떤 채권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이제 듀레이션을 길게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즉, 왜 그럴까요? 즉, 다 왔다. 아직도, 뭐 이런 지금, 느낌으로 지금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올 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은 음,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직까지 멀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생각해 음, 보는 거고요. 네, 요거는 좀 전에 말했던 필수 소비재가 워낙 지금 빠지잖아요. 네. S&P 500 대비해서도 지금 보시면은 뭐 상당히 빠지고 있고 이렇게 빠지는 데는 결국 이 뭐가 문제냐 뭐 다른 거 어떤 거보다 이 방어주로서의 어떤 배당 성격이 상당히 약화된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뭐 결국 지금 전체적으로 이 움직임 속에서 사람들이 이것마저도 이제 방어주의 개념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있었네. 요건 뭐냐면 최근에 어떤 시장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하나는 이제 금리 때문에 하락을 보는 쪽 레이트 베어스하고 그다음에
AI 불스, 네, AI로 상승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이 첨예하게 이제 둘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 둘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어, AI 불 같은 경우는 결국 뭐냐면 이게 왜 이게 되냐면 AI로 움직였던 그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체 종목 중에. 그러다 네, 보니까 이 ADL 그 어드밴스 디클라인 라인이 이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수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는데 이게 하락한 사례가 지금이잖아요. 이번 그 올라올 때 보면. 음,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이런 사례가 한 8번 정도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어요. 8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단기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그 강세와 약세 비율이 한 3대 1 정도 된다. 그래서 뭐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약간 이쪽 비중, 그러니까 과거 패턴으로 보면 애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건데 결국 이 힘이 생기려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AI의 어떤 혁신적인 부분하고 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잠재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장에 보여줘서 그 시장이 낙관적으로 돌아설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얘가 이기려면. 예. 그러니까 AI로 어떤 그 올라가려면 이게 뭐 지금 엔비디아가 잘 안 빠지잖아요. 안 최근에 보시면 빠지죠. 지수. 예,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성장에 대한 그 력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게 먹히는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한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확산되면서 먹히는 종목들은 이제 뭐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그 엑슨 모빌 봤는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 얘를 파이오니어를 사는 이유는 이 퍼미니언 지역의 어떤 지금 쉐브론과 쉘 대비 밀린다는 거예요. 포지션이. 아, 이쪽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얘들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쪽 그 퍼미니언 지역에 이제 이 재고나 이런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유전을 가지고 있는 이 얘를 인수해서 얘랑 경쟁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생산량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퍼미니언에서 약 2027년까지 100만 배럴 하루에 어,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자기들 기술로는 된다고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음, 하여튼 그렇고 오늘 TSMC 9월 월 매출 나왔는데 좀 빠졌어, YY로. 예. 예, 예. 근데 뭐, 3분기 전체는 좀 오르긴 했거든요. 전체 가이던스보다. 이거 합치면. 그래서 뭐, 이렇게 치면 똔똔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좀 더 월 매출이,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좀 계속 밀리는 거죠. YY 기준으로 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음, 이제 점차 줄어들면서 턴하는 구간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그 펩시랑 코카콜라는 그 각자 이제 시킹 알파에 가셔갖고 디비든 일드 보면 네. 얘 잘못하면 얘 5% 솔직히 펩시가 지금 오늘도 빠지는데 이게 디비든 일드를 보면 5%될 때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어, 3%잖아요 지금. 맞아요. 뭐 주가가 빠져야 이게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 좀 깝깝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복합적으로 영향이 걸린 거죠. 뭐 다이어트 문제도 이제 좀 걸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주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런 게 맞아요. 좀 있어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구글은 그 AI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에 이제 바드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알렉사도 여기에 지금 생성형 AI를 통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둘 간에 또 이제 경쟁이 될 것 같고요. 음, 여기에 이제 그러면 애플은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그런 거죠. 음, 근데 여기에 보시면 뭐 원래는 음성 도우미만 있는데 여기 이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생성까지 다 해줄 수 있는
어, 이 말로도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미지도 만들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 같고요. 네. 엔비디아가 그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거를 지금 늘리고 있다. 클라우드 쪽으로도 이제 사업 분야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음, DGX 음, 클라우드 네.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AWS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음,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미국의 환자, 어떤 환자냐? 그 항비만 메디에이션, 그러니까 약물. 그, 음, 네, 이게 지금 2030년까지 그 환자가 예상이 4,800만 명이래요. 그러면은 4,800명이요? 어우, 그러면은 미국 인구가 3억 얼마죠? 3억 5천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되게 비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10%가 넘잖아요. 10 몇 그러니까요, 퍼센트죠? 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보시면 예, 100만 요건 이제 환월세가 누적이고 이렇게 늘어서 음, 2030년이 되면 4,800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음, 이게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는 거죠. 4,800만이. 네.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4,800만이 비만 아, 치료제만 4천, 참. 돈을 벌 수밖에 없네요. 네, 네. 4,800만 명이 비만 치료제 복용이 아, 예상된다고 하니까 예.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겠죠. 뭐 있는데 어쨌든 결국 이렇게 약을 먹게 되면 사람 몸에 이제 칼로리하고 소비량 감소가 약 1에서 3% 범위 정도 된대요. 실제 줄어든다는 거죠. 음, 칼로리 소비하거나 음식 소비하는 이런 소비가 이렇게 요 정도 줄어든다. 아주 뭐 엄청나게 끄는 거 아니에요. 전체에서 이 정도 주는 거죠. 예, 전체에서. 그러면은 특히 이제 그 알코올도 이제 안 마시게 되고 간식거리도 안 먹게 되고 체중 관리 제품도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음, 해당되는 게 첫 바다가 이제 허쉬, 네, 허쉬. 펩시, 예. 음, 이런 지금 티커를 제가 써놨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 해당된다. 음,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내놓은 거니까 믿을 만한 것 같고요. 밑에 건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써놓은 건데 그냥 한번 음, 보고 끝내시죠. 이건 뭐 별거 네. 아닙니다.